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요, 오후 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제도 급등을 했죠. 어제 초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있었다. 어떤 돌파구가 있었냐면은요, 상호 관세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145%, 또 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110%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120%인가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는 30%, 그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는 10%, 그렇게 일단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고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돌파구, 브레이크스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그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자,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또는 여러 가지 시황을 하시는 그런 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뒷북을 치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협상이 진전이 되니까 또 막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뒷북 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과 한 달여 전에 주가가 폭락하던 지점에서 괜찮을 거야. 어차피 트럼프는 협상을 원하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희 스타119 채널의 구독자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주가가 또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지점에서 또 뒷북을 치는 트럼프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관세가 해결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뒷북을 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오히려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뒷북을 치다가 또 다시 새로운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까 뒷북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고, 코스피도 2600선이 회복이 됐잖아요. 코스피가 2600선이 회복이 되니까, 또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120달러로 복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이 됐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300달러로 복원이 되니까, 또 막 서두르는 분위기, 이 서두른다는 분위기는 또 사상 최고치 막 경신하는 거 아니야?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두르지 맙시다. 또 서두르다 보면 또 당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시장의 구조,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 또 파생시장의 구조하고의 영향력이 파생시장의 구조에 의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 막 서둘러 가는 심리, 또는 안도하는 심리, 또는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세력에 의해서 유린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세력들은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추구하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된 이 지점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S&P, 여기 S&P 500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S&P 500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이 두 차트를 가지고 좀 주식에 대한 통찰을 가져보자. 이런 통찰을 통해서 지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뒷북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엔비디아가 120달러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테슬라가 300달러 회복을 했어요. 테슬라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얼마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250달러하고 300달러 사이에서 그것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250달러가
이게 무너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300까지 올라왔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엔비디아 주가, 테슬라 주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통찰을 좀 가져가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차트 가지고요. S&P 500하고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을 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S&P 500의 일봉은 아니고 주봉이에요. 주봉 여러분들 아시죠? 주간 단위로 해서 봉이 만들어진 걸 표시한 주봉인데,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지점 한번 보세요. 1이라고 돼 있는 지점, 이 지점이, 작년에 한 7월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작년 한 7월달 정도,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그 이 지점에서 주가가, 그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가 한 5,400선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400선. S&P 500이 5,400 정도, 5,400선 정도가 됐던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스페셜 방송에서,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이 지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었는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 기억이 이제 나실 거예요. 이 지점에서 두 가지의 어떤 입장들이 있다. 그 입장이라는 것이 강세론자의 입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 회의론자, 좀 그 시장에 대한 회의론자, 그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그 양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자, 그런데 그때, 점차 분위기가 비관론자들이 비관론을 포기하고, 낙관론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한 9대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대5라면은 팽팽하잖아요. 낙관론과 비관론이. 근데 9대1 정도로 비관론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낙관론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지점이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한 7월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월달 맞네요. 7월달 정도 됐고, 그리고 그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00 정도 됐었던 그런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요, 그때 그 낙관론자들은 어떻게 낙관을 했죠? 연말까지 작년 2024년도 기준이에요. 2024년도 기준으로 연말까지 한 6,100까지 올라갈 거다. 6,10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또 그 비관론자들은 아니야. 주가가 이 5,400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지수 15% 정도 조정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한 10%의 비율로 그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연말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지점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그 음악에서 하나, 둘, 셋 하면 3박자라고 하죠. 그 3박자가 나왔어요. 사실은요. 3박자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그 연말, 그리고 우리 연초까지 해서 그 S&P 500이 6,100,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6,100을 사실상 도달을 했죠.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낙관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낙관론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10%였던 그 비관론은 틀린 주장을 했냐? 자, 근데 공교롭게도요, 지난달에 4월 달에 여기 3번의 지점까지, 여기가 그 S&P 500 기준으로 해서 4,800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4,800이니까 결국에는 비관론도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비관론 역시 거의 근접했다. 왜냐하면 여기 5,400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을 거다 했는데, 어쨌든 지점이 작년 2024년도는 아니었지만 올해 정확하게 4,800까지 약 15%의 조정을 받았으니까 S&P 500이 비관론 작년 7월 이 지점에서
낙관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낙관론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비관론 역시 틀린 분석을 한 건 아니었다라는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이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4월달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렇게 폭락 지점이었고 4,800에서부터 지지하고 나서 지금 빠르게 뭐 1주, 2주, 3주, 4주, 5주 만에 이렇게 회복을 해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여기 말하자면은 이 지점은요 5,80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80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이때 5,400 지점보다 훨씬 위에 훨씬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그 S&P 500이 이렇게 이런 경로를 가져왔기 때문에 차트가 망가졌네요. 자,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놓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 종가 오늘 새벽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S&P 500은 5,800까지 물론 6,100보다는 좀 차이가 있죠. 5,800이니까. 그렇지만 4,800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서두르지 말자, 또는 뒷북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올해 2025년도에는 작년처럼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막 이런 과정이 좀 속도가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4,800에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려면 이 6,10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뒷북치고 서두르는 입장들처럼 한다라면 뭐 조만간에 6,100 치고 6,200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2025년도에는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연초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급하게 이제 급락을 했던 이런 돌발적인 장세는 별개로 하더라도 6,100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뭐 단기 한 달에 막 바로 올라가고 이런 장세,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장세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4,800 기준에서 회복이 된 5,800 수준에서는 좀 그렇게 서두르고 뒷북치듯이 지나친 낙관을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 미중 갈등, 그 미중의 그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은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급등한 부분은 해결에 대한 그런 게 반영이 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해결된 거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낙관할 수 있을까? 또 협상이라는 거는 진통 같은 것이 재발하게 되잖아요. 뭐 전쟁도 종전 협상하다가 다시 막 미사일 날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그 외교적인 협상은 그런 변수들이 있고 또 차트상으로도 또 그리고 2025년도에 증시의 어떤 성격상으로도 전고점이었던 6,100까지 바로 회복해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이라는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오늘 새벽에 회복한 S&P 500 기준으로 5,800 지점에서는 너무 지나친 낙관, 너무 서두르는 거, 뒷북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의 입장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어제 이제 코스피가 2,600 회복하고 하니까 벌써 또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막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이제 4월 말 이렇게 5월 초까지 해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AI 관련된 메타, 알파벳, 아마존, MS 다 좋은 실적의 발표가 났어요. 다 좋은 실적의 발표가 났는데 유독 삼성전자는 아직 AI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영역이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역시 1, 4분기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삼성전자요. HBM 말고요. 기존에 했던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그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그 실적, 그 메모리 분야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8만전자를 지금 주장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3월 달에요. 여기 3월 달 여기 빨간색 큰 봉이 있잖아요. 이것도 삼성전자 주봉인데 이때 잠깐 6만전자 회복했었잖아요. 그쵸? 저도 그때 6만전자 회복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한 5개월, 6개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5개월, 6개월 만에 회복이 됐다고 한다. 이런 얘기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때 6만전자 안착 못하고 다시 이번에 그 4월 달에 폭락하면서 뭐 52,000원까지 다시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56,000원, 7,000원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56,000원, 7,000원 이 지점에서는 여기 6만전자의 저항도 뚫어야 되고, 6만전자 다시 회복하는 저항도 뚫어야 되고, 저항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7만원 이하에서 이렇게 강한 저항선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지점에서 아직 57,000원밖에 안 되는 지점에서 뭐 8만전자 얘기하면서 또 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이것도 시장에서 교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관점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엔비디아가 120달러 회복됐고 테슬라가 300달러 회복이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감마 스퀴즈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파생시장, 주식 옵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테슬라가 급하게 상승 쪽으로 한번, 하락 쪽으로 한번. 상승 쪽으로 한 얘기는 테슬라 뭐 400달러 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자, 그런 그 과정을 겪었다가 다시 막 폭락했죠. 반토막이 났잖아요. 200달러 때까지 반토막이 나는 이런 것들이 그 옵션 시장에서의 감마 스퀴즈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의 그 기본 주가 또는 정상적인 주가라고 할 수 있는 120달러, 그리고 테슬라의 뭐 어떤 기본성이 그래도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제가 250달러에서 300달러라고 했으니까 테슬라가 300달러를 회복한 오늘 아침에 이 위치에서 이 엔비디아라는 대중주, 테슬라라고 하는 대중주, 우리 한국의 소학개미들도 너무 많이 사랑했던 이 두 종목, 이렇게 주가를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을 했을 때에 그동안의 움직임이 감마 스퀴즈에 의한 거였다면, 회복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런 감마 스퀴즈 이후에는요, 이제 다시 막 최고가를 쳐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마도 아까 삼성전자가 6만 전자까지 회복되는 데만 5개월, 6개월 되고도 다시 밀렸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역시 펀더멘탈에 갇히게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 120달러 회복, 테슬라 그 300달러 회복된 이 위치에서요, 또 다시 막 치고 나가고 막 이런 가능성보다는 펀더멘탈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5,800선을 회복한 지금 지점에서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요원한 이 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에서 뭐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렸었죠? 삼봉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삼봉. 자, 삼봉이라고 하면은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2620선 위에, 2620선 위에, 2620선에서 뭐 2650 그 정도 사이에, 거기에서는 그 삼봉 라인, 3월 달에 고점 형성됐던 거, 그 연초에 고점 형성이 두 번의 봉우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코스피 2620선 위와 그 2650 그 사이까지 올라간다면은 봉이 3개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뒷북 치지 말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비율 조절하면서 가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잘 참고하시고요. 잘 참고하시고, 저는 또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또 수, 목, 금 이번 주 3번 시장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등장했을 때 저도 역시 짠 하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